아, 이게 오설록에서 나온 녹차 한라산 케이크래요. 디자인이 한라산이 됐는데 눈이 왔나봐. 아, 뜯어보십시오. 눈이 온 한라산이네요. 녹차 케이크입니다. 녹차캔인데 왜 하얘? 그러게. 이 밑에는 조그마시고 속은 녹차 시폰 케이크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얼마 전에 코스트코에서 산 가성비 좋은 집진 럭스 와인입니다. 마십시오. 이름 먹을 거 없는 거지? 광대간 친구 좋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 잔이 예쁘다. 언제 선물 만들었어? 받았는데요. 아, 이쁘네요. 그때 받은 거였어? 세 잔에 한번 먹어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일이 있죠. 저희 주식 상장 폐지된 미국 주식이 있었는데 재상장된다고 빚을 다 갚고선 다시 투자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1000주 정도 있거든요. 와, 진짜 1달러 미만으로 샀거든요. 아, 브라보. 이런 일이 있나 봅니다. 살다 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요. 맛은 어때? 오, 탄닌 적당히 있으면서 달짝지근하네. 좋다. 살짝 달진 않은데 뒷맛이 달큰한 향이 올라오네. 드라이가 너무 강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무난한 와인. 향도 괜찮고. 우리 율무는 오늘 머리가 왜 머리끄댕이 잡힌 것 같이 쌉쌀개 같아. 너무 많이 잤어. 자, 한라산을 개봉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포크 안 가져. 아, 이거 막 줄여야지. 이것도 뭐 저기 잡히는 거 아니야? 그죠? 안 잘라? 이거 꺼야 되나? 음악을? 자, 끄겠습니다. 이거 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음악 때문에? 몰라? 자, 한라산 오, 짱짱하다. 지진 반 쪼가리로 잘라주세요. 이게 냉동 케이크로 쿠팡으로 아, 배송돼서 상온에서 1시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1시간 해동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놨죠. 오, 아무튼 오늘 기분 좋은 날이네. 그러니까 상장 폐지돼가지고 마이너스 80 몇 프로, 90% 됐다가 갑자기 어느 아니 순간 제로지 무슨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였어. 아니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빵원이야 되니까 되니까 빵원. 장외시장 거래되니까 마이너스 8, 90%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플러스 10% 줬는데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갑자기 현재 1.11달러를 찍고 있습니다. 오, 가운데가 어떻게 된 거야? 벌려보세요. 와, 녹차. 우와. 일단 모양이 생크림에 뒤덮여 있고요. 밑에는 초코, 가운데는 진한 말차 크림. 오, 커피숍에서 먹던 그거다. 겁나 맛있지. 초코향 되게 진하고 녹차 안 나고 우와. 크림 되게 부드러운데? 달달하다. 좋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세요. 왜? 안녕하십니까 통화님들. 오늘은 영하 1도고요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어떻게 살고 지금 여행을 잠시 중단하고 저희 남편은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면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어떤 것을 하고 살아가는지 이따가 등갈비집을 만들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재밌겠죠? 이따 봐요. 정상 정자가 보이죠? 아,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율무도 11살 아가 아니야. 율무 수고했어. 이제 내려가야 돼. 또 할 수 있지? 가자.
등갈비 매운 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배즙을 넣고요. 저는 레시피 따로 없이 그냥 대충 다진 마늘 한 덩어리. 음식에 이렇게 생강이 들어가야 좀 고급진 맛이 나더라고요. 청양고추, 홍고추, 양파, 대파 적당히, 고춧가루 대충 그냥 그까이 거. 배즙이 들어갔으니까 설탕은 뭐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 고추장 2스푼, 후추 이빠이. 제가 양념을 막 넣을 수 있었던 건 이거를 믿고, 청정원의 화끈한 매운 갈비 이거 넣으면 그냥 막 끝나거든요. 그 뭐야, 가게에서 파는 맛이 똑같이 납니다. 저번에 핏물 빼고 애벌로 끓여서 냉동시킨 등갈비 미리미리 이렇게 얼려놓으면 좋더라고요. 뼈가 너무 많이 있어서 압력솥을 완전 대박 큰 걸로 좀 옮겨서 담아야겠습니다. 따라야겠는데? 자, 국물을 이렇게 푹 다 적셔줘야 되니까 자작하게 양념을 다 넣고 이제 뚜껑을 닫고요. 압력솥으로 한 40분 끓이면 되겠죠. 김이 나오니까 3호로 줄입니다. 열어봅시다. 오, 깜짝이야. 그거 하는 거 맞아? 손 뒤는 거 아니야? 잘 됐나?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크리스마스 음식이니까 새빨갛게 장갑을 일단 끼세요. 아침에 왜 손이 다쳐갖고 지금 피가 조금 흘렀어요. 자, 뜯어보십시오. 등갈비죽은 뼈가 되게 큰 편이다. 보통 이렇게 안 큰데. 크리스마스 분위기 난다. 묻으면 안 지우죠. 부드러워? 되게 부드럽고 맵단. 그 시중에서 파는 음식 맛이 똑같이 나지 않냐? 그 양념만 그 넣으면? 소스야. 와인 좀 한 잔 갖고 와. 나술하게. 와인? 됐어. 조금만 따라 여보. 됐어. 짠. 크리스마스. 저희는 크리스마스 때 집에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요번엔 추리도 안 했고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저희는 집은 잘 이사를 했고요. 집을 더 축소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축소해서 간단하게 미니멀하게 살려고 지금 최대한 줄였습니다. 집이 옛날보다 더 작아졌죠? 그리고 그거 집을 옮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하고 있는 거는 주식을 지금 사들이고 있습니다. 긴축 재정. 지금 원화 가치가 너무 하락해서 제가 얼마 전에 달러로 좀 다 바꿔놨고요. 그걸로 어저께 우리 말씀드렸죠. 기쁜 소식. 상장 폐지된 게 다시 재상장 되려고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왜 이게 가격이 조금씩 오르지? 휴지가 된 돈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그 AI 쪽에 산 주식이 있는데 한 1000개 샀나? 합쳐서? 3주 정도 같지? 근데 쓰레기 됐다가 다시 올라오니까 황당하더라고요. 한 6개월 됐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장 폐지 낸다고 하더니 그래서 주식 시장 내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별도의 장외 거래소 같은 데서 거래가 가능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90%, 90몇 프로 된 상태에 있다 갑자기 어느 날 봤더니 플러스로 바뀌었더라고. 뭐야? 거래는 안 됐는데 플러스로 바뀐 상태라 이게 뭐지? 하고 있었는데 막 몇백억을 260억 정도인가? 그를 다 갚고 뭐 5, 60억을 지원을 받아서 좀 재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관심 있게 한 6개월 정도를 주식을 공부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좀 반도체도 중요하고 뭐 요즘에 이렇게 전력 그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무한 전기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부를 진짜 빡세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래갖고 이제 변압기 앞으로 발전할 핵융합 에너지 또 SMR 소형 원전 모듈. 이런 게 공통으로 뭐 어떤 걸 투자해야 되나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 세 가지의 교집합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한국 주식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근데 그렇게 다 연관된 주식은 보통 대기업 관련된 쪽이라서 한 주당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어요. 싼 거는 한 6, 70만 원대, 비싼 거는 100 몇십만 원대다 보니까 180만 원짜리도 있고 뭐 요즘에 뭐 효성 쪽이 그 까다로운 유럽에 굉장히 그 통과가 돼서 엄청 뭐 성공적인 체결을 했나 봐요. 그래서 효성도 많이 올랐고 뭐 현대, LS 뭐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변압기가 뭔 줄 아시죠? 그 쉽게 말하면 전기를 가정에 각각 보낼 때 누설되지 않게 최대한 100% 전기가 있으면은 최대한 손실되지 않게 보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 그래서 그 변압기 주식이 엄청 뜨더라고요. 한 변압기, 소형 원전, 핵융합 에너지에 공통적으로 투자하면 손실은 없을 것 같다. 나의 내피셜.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견한 거는 제가 양자 컴퓨터에 주식을 투자를 하고선 어느 정도 빼고 다른 쪽으로 또 투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양자 보완, 창가 방패 같은 역할이죠. 양자 보완에 그 또 요즘에 주식이 좀 스물스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심이 많아서 양자 보완 컴퓨터 해갖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또 저번에 달러를 바꿔놓은 거를 투자를 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몇 천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여러분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많이 투자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길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 딱 뜨기 전에 미리 저가일 때 들어가지 않으면은 힘들다. 그러니까 보통 싸게 쌀 때 사야지 10배거 10배 수익을 얻을 수 있지. 남들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잘못해서 너무 오른 상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조정받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르기 전에 미리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야죠. 그 돈을 잃어도 괜찮을 정도. 대출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가 가진 목돈으로 물론 그 전에 열심히 모아야죠. 모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려고 했고 또 이제 북극 항로 아시죠? 북극항로. 지금 쇠빙기 조선업? 세빙기 그러니까 러시아를 지나서 갈 수 있는 길이 러시아 위쪽에 북극이 많이 얼음이 녹으면서 항해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한겨울은 안 되지만 그래서 그쪽 길로 가게 되면은 시간과 비용, 연료 소모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라고 해서 그쪽이 많이 뜨고 있잖아요. 30%보다 훨씬 더 줄이지 않을까? 30에서 40% 사이라고 하는데 거리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또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이해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업도 굉장히 전망 있는 저기다. 그러니까 얼음을 깨면서 저기 뭐지? 무인 배로 소형 원전을 실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소형 원전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막 들썩들썩 되고 너무너무 올라서 저는 남들과 다르게 들썩들썩 되는 거는 이미 늦었다 생각을 하고 남들이 관심 없는 양자 보완이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투자를 할 생각으로 몇 천만 원 투자한 상태입니다. 근데 국내 주식은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국 주식은 명확한 이유가 근거가 있어야지 오르고 내리는데 국내 주식은 뜬금없이 엉뚱한 이유로 정확한 이유도 없는데 카더라 하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오르고 내리는 게 너무 많아서 환율 조작도 너무 심각하고 요즘 좀 정치 경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안전한 투자 하셔서 장투하셔서 꼭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저희가 투자를 해서 돈을 와장창 깨진 적은 없고요. 그냥 잘 4년 전에 투자한 게 잘 빛을 봐서 다시 그걸 어느 정도 빼갖고 다시 재투자를 들어가고 있는 거라 그러면서 돈을 불리는 거지. 개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더 있어? 그리고 그거는 뉴스가 나왔다고 했나? 뭐 미국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면 그만큼 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뭐 그런 뉴스도 나왔다면서. 그건 알아서 찾아보시고 또 요즘에 뭐 데이터 센터를 한국이나 미국에 많이 짓잖아요. AI 인공지능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발달하잖아요. 이제 그거는 지구에서 짓는 거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다가 짓는 게 또 일론 머스크랑 여러 유명한 인들이 연구 중이라니까 그거는 그 냉각 시스템 전기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걸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또 엄청 소비되고 또 지상에서는 땅값도 문제가 되고 서로 너무 시끄러우니까 자기네 도시에서 짓지 말라고 데모도 많이 하는 중인가 봐요. 그러면 우주에다 떠 올리면은 냉각수도 필요 없고 진공 상태에서 태양열로 데이터 센터를 전기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식도 많이 찾아보셔서 공부하셔갖고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성공하시죠. 많이 공부했죠? 양자 보안도 꼭 공부하시고 투자해 보십시오. 자, 먹어봅시다 이제. 나만 벌써 2개 먹었다. 깨끗하지 뼈가. 나 좀 먹자야. 자, 와인을 한 잔 먹어보고. 루마티스 관절염 고쳤다고 막 멋이네. 자, 그럼 망치 같네요. 살이 많이 붙었습니다. 토마호크보단 좀 작지만 등갈비찜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개존 맛입니다. 저희 집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진짜 미니멀하게 살고 웬만한 거 다 갖다 버리고 바닥에 저희 없고. 목적은 어떤 목표에 도달해서 잘 살기까지는 정말 아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 집에서도 이렇게 조끼를 입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알뜰하게 씁니다. 여행을 다니더라도 최대한 다 싸갖고 다니고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아끼는데 왜 차는 그렇게 큰 거 사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근데 뭐 거기 여행에 그쪽으로 좀 돈을 썼지만은 다른 쪽으로 많이 아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을 많이 아꼈잖아요. 집을 엄청나게 줄여서 지금 이게 몇 평이지? 24평? 24평 정도. 10평수는 더 작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평수는 4평인가 작은데 반토막 난 거지 집이. 체감되는 건 훨씬 더 적은 것 같아. 예. 근데 40평대에서부터 점점 줄여갖고 20평대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재테크, 재투자. 근데 이게 결심이 대단해야 돼. 사람이 살던 가락이 있으면은 계속 넓히고 싶은 저기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욕구 충족을 화끈하게 줄이지 않으면 늙어서 진짜 개고생할 것 같아서 빨리 결심하시고 집은 싼 집으로 확 줄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재테크를 해서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재 근황은 이렇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통 전업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자기 집을 자가를 안 사고 집 살 돈을
투자를 하고 월세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월세를 낼 만큼의 수익을 매달 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단타로 수익 내는 쪽이 아니라서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왠지 그 차선책으로 집을 줄이면서 그 차익을 투자하고 뭐 집이 작다고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청소하기도 쉽고 빨리 끝나고 좋아요. 이거 말고도 집에 부동산에 또 투자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계속해서 부동산 쪽이나 주식이나 코인 쪽으로 분산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자산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면 됐나? 성투하십시오 꼭. 60이 되기 전까지 평생 살 돈을 다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핵심은 이거다.